자, 여러분이 기다리던 1학년 과학 첫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모두 교과서 준비됐죠? 선생님과 직접 만나지는 못하지만 선생님이 옆에 있다고 생각하고 질문에 혼자 답해보고 질문할 거리를 생각하면서 수업을 들어보세요. 질문은 수업 댓글로 달면 선생님이 꼭 답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차를 한번 볼까요? 1학년 과학은 총 6개의 대단원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직권의 변화, 여러 가지 힘, 생물의 다양성, 그리고 기체의 성질, 물질의 상태 변화, 빛과 파동. 이렇게 6개의 단원을 공부하면서 과학의 여러 분야들을 다루게 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단원부터 시작해 볼까요? 교과서를 2페이지 넘기면 주황색 페이지가 나올 거예요. 첫 번째 대단원 제목이 뭐라고 쓰여 있나요? 네, 직권의 변화입니다. 그 아래 4개의 중단원을 차례로 공부할 거예요. 오늘 공부할 첫 번째 중단원은 지구계와 그리고 직권의 층상 구조와 특징, 이렇게 2개의 소단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공부할 때 항상 목차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자신이 학습할 개념이나 내용이 어떤 단원에 속해 있는지 또 대단원은 뭔지 항상 생각을 하고 있어야 머릿속에 정리가 잘 되고 기억도 잘 돼요. 자, 그러면은 다시 단원 제목으로 돌아가서 여러분 직권이란 단어 뭔지 알고 있나요? 아마 직권이란 용어를 처음 들어봤을 거예요. 오늘 학습을 마치면 직권이 뭔지 여러분이 스스로 설명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14쪽을 펴볼까요? 소단원 제목이 뭐라고 쓰여 있나요? 네, 지구계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 소단원에서는 먼저 첫 번째, 개와 지구계의 의미, 그리고 지구계의 구성 요소와 그 특징을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지구계가 뭘까요? 일단 지구가 뭔지부터 말해볼까요? 네, 맞아요. 지구는 우리가 살고 있는 행성입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뒤에 개는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이렇게. 개가 무엇인지 선생님이 예를 들어 설명해 볼게요. 잠시 우리 전 세계적으로 너무너무 문제가 되고 있는 전염병인 코로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요? 코로나로 인해 인간들이 겪고 있는 불편들을 몇 가지 얘기를 해볼게요.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우리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고 있죠? 그래서 밖에 잘 못 나가요. 꽃놀이도 못 가고. 그리고 우리 학교도 못 오고 있죠. 등교 계약 못 하고 있어가지고 선생님 직접 못 보고 있어요. 그리고 뭐 코로나는 인간들을 아프게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외국에서는 사망자가 많이 나오면서 슬프지만 인구 감소도 일어나고 있어요.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영향들이 있겠지만 지금까지 나온 영향들의 공통점은 뭐라고 생각하나요? 네, 이 영향들의 공통점은 인간의 활동이 감소하고 있다. 인간의 활동이 줄어들고 있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거예요. 모두 인간에게는 안 좋은 영향이죠. 그런데 선생님이 흥미로운 기사를 발견을 했어요. 코로나에 대해서 찾아보다가 이런 기사를 봤어요. 한번 같이 볼까요? 기사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나요? 코로나19로 해변 폐쇄안이 브라질에서 멸종위기 거북 97마리 부화, 이렇게 되어 있죠. 매부리 바다 거북이라고 이런 거북인데 전 세계적으로 이 거북이들 수가 감소해서 멸종될 위기에 처해 있었어요. 그런데 코로나19로 사람들의 발길이 끊기자 여러 마리가 부활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이렇게 여러 마리가 부활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코로나 영향이 없어서 사람들이 해변에 많이 오가면 거북이들이 방해를 받기 때문에 많이 부화하지 못해요. 평소에는 어떤 상황인지 한번 영상으로 확인해 볼까요? 이거는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던 상황. 이건 선생님이 직접 찍은 건데요. 거북이들이 알을 낳는 시즌이 되면 이렇게 육지로 올라옵니다. 지금 알을 낳기 위해서 땅을 파고 있죠. 알을 낳고 이렇게 바다로 다시 돌아가요. 바다로 다시 돌아가면 일정 기간이 지난 다음에 알에서 새끼 거북이들이 부화를 합니다. 다음에 이렇게 새끼 거북이들이 바다로 나가게 돼요. 선생님이 이 거북이가 알에서 부화해서 바다로 나가는 거를 보려고 3일 동안 거의 잠을 못 자고 많이 기다렸어요. 근데 그렇게 고생을 해서 기다려서 결국 거북이를 봤긴 봤는데 총 3마리밖에 못 봤어요. 거북이로 유명한 해변이었는데 3마리밖에 못 봤어요.
그런데 지금 인간의 활동이 줄어드니까 어때요? 멸종 위기인 거북이임에도 불구하고 97마리나 부화했죠. 엄청 많이 부화한 거죠. 사진으로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이게 선생님이 관찰한 거북이고, 이게 인간의 활동이 줄어들기 전이고, 지금 인간의 활동이 줄어드니까 거북이가 개체수라는 말은 그 종의 수를 뜻하는데요. 수가 엄청 많아졌죠? 눈으로 딱 비교가 돼요. 그러면 코로나가 거북이 입장에서 어떤 변화를 일으켰는지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코로나에 의해서 사람들의 활동이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거북이는 수가 늘어나는 영향을 받았죠. 거북이 입장에서는 좋은 일이에요. 그러면 다른 기사를 하나 더 볼게요. 자, 이 기사의 제목은 뭔가요? 역설, 인간이 멈추자 자연이 숨쉰다 라는 기사가 있어요. 어떤 내용인지 예상할 수 있겠죠? 네, 맞습니다. 인간의 활동이 줄어드니까 오염물질 배출이 감소해서 대기의 질이 좋아졌다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그러면은 코로나를 환경의 입장에서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코로나로 인해 사람들의 활동이 감소해서 환경은 좋아졌어요. 환경의 입장에서는 좋아졌어요. 공기가 맑아진 거죠. 대기의 질이 좋아졌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공기 맑아짐 이렇게 정리를 해볼까요? 자, 이제 정리를 해볼게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인간의 활동이 줄었어요. 근데 그 영향으로 거북이 환경에게도 큰 변화가 일어났어요. 거북이 환경에게도 큰 변화가 일어났어요. 인간과 나머지 거북이, 환경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증거겠죠? 인간의 활동이 변하니 거북이와 환경에게도 변화가 일어났으니까. 거북이와 환경 외에 아마 많은 요소들이 인간의 활동에 영향을 받았을 거예요. 이렇게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다양한 구성 요소들의 모임을 개라고 합니다. 자, 이제 교과서에 정리를 해볼까요?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다양한 구성 요소들의 모임을 개라고 합니다. 이 단원에서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길게 설명을 했는데요. 선생님이 들어준 이 예를 생각하면 개의 의미를 잘 기억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선생님이 들어준 예에서 인간이 등장했고, 스펙이 색깔이 점점 많아지죠. 인간이 등장을 했고, 거북이, 즉, 동물, 식물, 인간도 마찬가지겠지만, 여기 거북이, 또 생물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환경도 등장을 했어요. 인간, 생물, 그리고 환경. 환경에는 보통 햇빛이나 공기나 물 등이 포함이 됩니다. 지금 분홍색으로 동그라미를 쳤거나 글씨를 쓴 요소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다는 건데요. 이들이 이루는 개를 생태계라고 해요. 이거는 개의 예 중에 하나예요. 생태계. 개 한 예로 기억해 두면 좋겠죠? 자, 그럼 여기다가 우리 주의 개라고 적어볼게요. 먼저 인간이랑 생물과 환경, 이 요소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거를 생태계라고 한다고 했죠. 생태계 설명을 했고.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겠나요? 뭐가 있을 수 있냐면 우리 몸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사람에게도 개가 존재하는데요. 사람에게 개가 존재한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무슨 상황을 가정할 거냐면 우리가 음식을 먹는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예를 들면 이렇게 바나나를 먹습니다. 바나나를 먹으면 소화를 시켜야겠죠. 먼저 입 안에서 침으로 인해서 바나나가 어느 정도 소화가 되고 그 다음에 식도를 타고 내려갑니다. 그리고 위라는 기관을 거치고요. 소장. 그림을 자세히 지금 그릴 순 없어요. 대장을 거쳐서 항문으로 나오게 되는 이런 과정을 소화 과정이라고 하는데 이 소화 과정을 거칩니다. 여기 간도 있고요. 자, 이렇게 소화에 관여하는 기관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소화작용이라는 일을 하는데요. 이렇게 소화기관들의 모임도 하나의 개를 이룬다고 할 수가 있어요.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구성 요소들의 모임이니까요. 요거는 뭐라고 부르냐면 소화계라고 부르고 이것도 우리 주위의 개의 예로 기억을 하면 좋아요. 소화계 외에도 호흡을 할 때 작용하는 기관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모임 이러면 뭐라고 하면 될까요? 네. 호흡계겠죠? 호흡계도 하나의 예가 될 수 있고. 자, 그러면은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선생님이 한 가지 그림을 그릴 테니까 얘가 과연 개가 될 수 있는지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거 뭐 같나요? 이거는 어항이에요. 어항을 그렸어요. 어항 안에 뭐 물고기도 있겠죠? 금붕어를 그려볼게요. 물고기가 있고 당연히 물이 차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어항 어떻게 꾸며놓나요? 이렇게 수초도 있을 거고 그리고 여기 뭐 주위에 돌도 깔아놓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어항을 좀 잘 설치하면 여기 기포가 나오는 뭐 산소 발생기도 설치를 할 수가 있고 여과기도 설치를 할 수가 있고 하죠. 여러분 이 어항은 개일까요? 아닐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개입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어항 속에 들어있는 요 구성 요소들 물고기, 수초, 돌멩이, 여과기, 물 이 구성 요소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죠. 그렇기 때문에 이 어항도 개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한 가지 그림을 더 그려볼게요. 선생님 이 그림에는 자신이 없는데 뭘까요? 이런 식으로 그리면 될까요? 뭐 같아요, 여러분? 네, 믿을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믿을지는 모르겠지만 얘가 자전거예요. 그림이 좀 민망하네요. 자전거는 개일까요, 아닐까요? 네, 자전거도 개입니다. 자전거는 하나의 물건이지만 자전거의 구성 요소들을 보세요. 여기 핸들, 안장, 페달, 바퀴 서로 어떠나요? 이 외에도 선생님 명칭을 모르는 다양한 요소들이 있겠죠. 이 요소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아서 자전거가 작동을 해요. 자전거가 굴러가죠. 그렇기 때문에 자전거도 하나의 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개가 꼭 큰 범위, 우리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이 생태계 같이 큰 범위가 있는 게 아니라 지워주네요. 생태계 같이 큰 범위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주위에 다양한 개들이 존재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선생님 여기 아까 어항이라고 적는다는 거. 네, 다양한 개들이 존재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지구개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교과서를 한 장 넘기시고 여러분 지치지 않았죠? 기지개 한 편 펴고 집중해 보도록 해요. 개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다양한 요소들의 모임이니까 지구개란 지구와 그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다양한 요소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모임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게 지구와 그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요소들 혹은 지구에 포함된 요소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모임.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지구와 관련돼서 영향을 주고받는 요소들이 뭐가 있는지 알아봐야겠죠. 그림을 보고 생각을 해볼까요? 지구에는 먼저 요 파란 부분 바다가 있고요. 바다 이외에 다양한 물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뭐 흙과 암석 그리고 지구 내부까지 아우를 수 있는 육지가 있을 거예요. 그 육지 외에는 생물들이 살고 있고요. 그림을 보고 먼저 생각을 해볼까요? 지구에는 먼저 요 파란 부분 뭘까요? 네, 바다가 있죠. 바다 위에 다양한 물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요 육지가 있을 거예요. 육지에는 흙과 암석 이런 것들이 존재하고 그리고 지구 전체의 내부까지 지구를 구성하는 요소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구에는 다양한 생물들이 살고 있죠. 인간도 살고 있고 뭐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들도 살고 있고 바다에 물고기도 살고 있고 다양한 생물들이 존재를 해요. 얘네들을 하나로 묶어 놓을게요. 그리고 지구 전체는 공기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공기로 둘러싸여 있다. 또 지구는 우주에 존재를 하죠. 우주에 존재를 하고 우주에는 뭐 태양 있고 여기다가 태양 있고 지구 주위를 돌고 있는 달도 있고 다양한 천체들이 있을 거예요. 천체에 대해서는 나중에 2학년 때 자세히 공부를 할 거고요. 얘네들을 묶어서 또 한 요소로 표시를 해놔 볼게요. 지금 나온 요소들이 하나, 둘, 셋, 넷, 5가지예요. 이 5가지 요소들의 이름을 붙여서 정확한 용어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정확한 용어를 정리를 해놓으면 지구계를 구성하는 요소들이 뭔지가 정리가 되는 거겠죠. 먼저 기권. 지금은 교과서랑 같이 보세요. 먼저 기권. 기권은 요 5가지 분홍색 동그라미 중에 어디에 해당됐나요? 네, 이 지구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공기에 해당이 되겠죠. 기권은 지구 표면을 둘러싸고 있는 공기들로 이루어져 있고 그 공기인 대기는 다양한 기체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책에는 공기라고만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이 공기 자체가 다양한 기체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이런 특징들도 기억을 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기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비가 오거나 눈이 내리는 것처럼 기상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기권은 공기로 이루어져 있고 다양한 기체들이 존재하며 기상 현상이 일어난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수권. 수권은 어떤 동그라미에 해당될까요? 네, 여기. 네, 해당되겠죠. 수권은 바다와 육지, 그리고 대기 중에 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교과서에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바다가 물이라는 건 너무 잘 알고 있죠. 그럼 육지에 있는 물은 뭘까요? 육지에 있는 물은 빙하가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호수도 육지에 있는 물이고 지하수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대기 중의 물은 수증기를 뜻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다와 육지의 물, 대기의 물 모두 수권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직권. 직권은 요 동그라미와 연결이 되겠죠. 직권은 암석과 토양 그리고 지구 내부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되어 있죠. 네, 직권의 특징 또 하나는 직권은 생명체에게 서식처를 제공합니다. 우리도 육지에 살고 있죠. 직권이 우리에게 서식처를 제공을 해준 거예요. 그리고 생물권. 네 번째, 생물권은 지구상의 모든 생물로 이루어져 있다. 생물권은 아까 요 그림으로 그려놓은 요 동그라미에 해당이 되겠죠? 생물권은 직권, 수권, 기권에 걸쳐서 넓게 분포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일부러 인간을 그리고 바다에 사는 물고기도 그리고 날아다니는 새도 그린 거예요. 그리고 또 외권. 외권은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기권 바깥의 우주 공간이다. 요 동그라미에 해당이 되겠죠? 태양과 달 등의 천체를 포함해서 모두 외권으로 생각해 줍니다. 지금 정리한 요 5가지 요소들이 모여서 지구계를 이루고 있어요. 다시 기권, 수권, 직권, 생물권, 외권으로 지구계가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각각의 특징을 선생님이 설명을 해줬죠? 요거까지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하고 있어야겠어요. 그렇다면 이제 기권, 수권, 직권, 생물권, 외권 이 요소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어떻게 영향을 주고 받는지는 교과서 예를 통해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부터는 영향을 받는 예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자, 같이 볼게요. 여러분의 교과서랑 선생님이 그리는 그림이랑 같이 봐보세요. 직권에서 여기부터 직권에서 큰 화산 폭발이 일어난대요. 큰 화산 폭발이 일어나면 큰 화산 폭발 이렇게 화산 폭발이 일어나면 많은 양의 화산재가 발생해요. 화산재가 발생해서 기권으로 올라갑니다. 지구 표면을 둘러싸고 있는 공기들로 올라가요. 공기들로 올라가면 이 태양빛을 가리게 됩니다. 태양빛을 가리게 돼서 지구의 기온을 떨어뜨려요. 그러면 이 예는 직권과 기권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다는 걸 보여주는 예가 되겠죠. 그리고 또 두 번째 예시. 여기부터인데요. 기권에서 내리는 비는 지표의 모습을 변화시킨다. 기권에서 일단은 육지를 그려보고 기권에서 비가 내리면 기권에서 내리는 비가 지표의 모습을 변화시킨대요. 비가 많은 양이 오랫동안 오면 지표의 모습이 변화돼요. 그 지표가 깎일 수가 있습니다. 지표가 깎이면서 지표의 물질들이 어떤 색으로 표현을 해볼까요? 지표의 물질들이 수권으로도 내려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 예는 기권과 직권과 수권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걸 보여주는 예가 되겠죠. 이렇게 지구가 탄생한 이후로 지구계의 각 구성 요소는 끊임없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변화해왔다. 그 결과 현재와 같은 지구 환경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자, 이제 계와 그리고 지구계와 그리고 지구계를 구성하는 요소들과 그 요소들이 어떻게 영향을 주고받는지까지 이해가 잘 됐죠? 그럼 여러분의 언어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계가 무엇이죠? 네, 계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다양한 구성 요소들의 모임을 말합니다. 그리고
지구계의 구성 요소들은 뭐였죠? 네, 기권, 수권, 직권, 생물권, 외권 이렇게 5가지 요소들이 있었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영상을 보고 나오는 화면이 지구계의 어떤 요소인지 여러분 맞춰볼게요. 네, 영상을 재생하니까 우주가 바로 나왔는데요. 우주는? 네, 맞아요. 외권이죠. 지금 나오는 천체들 모두 우주에 속하고 외권의 구성 요소겠죠? 지구로 들어왔어요. 기권을 통과하고 있죠. 그리고 네, 바다, 수권이죠. 다양한 물고기들이 있어요. 생물권. 그리고 저 멀리 육지가 보입니다. 육지는 네, 직권이죠. 그럼 이 영상에서 순서대로 외권이 나왔고, 기권이 나왔고, 그리고 수권이 나왔고, 생물권이 나왔고, 직권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모두 대답 잘했죠? 아주 훌륭해요, 여러분. 그러면 오늘 배운 내용을 잘 복습하시고 제시된 퀴즈도 한번 풀어보세요. 퀴즈는 성적에 반영되진 않지만 반드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